예, 반갑습니다. 영천문화관광 해설사 전민욱입니다. 이달에 현충시설로 이제 여기 영천 전투 호국 기념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아주 축하할 일이고, 영천은 뭐 호국의 고장이라고 어디 내놓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뒤에는 국립영천 호국원이 있고, 또 이 건물은 이제 6.25 전쟁 때 우리 영천 전투가 아주 중요한 전투였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전쟁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데 전쟁 없이 살려고 하면은 그냥 내가 바란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내가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 전쟁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때 그 유엔군 산하에서 우리를 도와준 중요 국가, 그리 참전했던 병력을 참전시켰던 16개국과 의료지원국 6개국 해서 이제 유엔과 우리나라까지 해서 24개국 국기들이 이제 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설을 살펴보면은 여기 로비가 있고 2층에 전시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는 기억의 연못이 있고, 또 뒤쪽에는 이제 아직까지 살아 돌아오지 못한, 또 귀환하지 못한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즘도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데, 유해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 전시관은 4개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전시관은 우리가 광복 이후에 국가가 분단되는 것부터 해서 6.25 발발해서 영천 전투가 벌어지기 전까지 과정이 있고, 2전시관은 영천 전투에 관련된 시설이 있고, 3전시관은 영천 전투가 끝나고 난 뒤에 휴전되는 과정까지가 전시가 되어 있고, 4전시관은 이제 유해 발굴 과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전시시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전시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방이 되는 과정도 이제 2차 대전 때문이니까 2차 대전이 발발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이 패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는데, 해방이 돼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방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나라가 분단이 되게 되죠. 별로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던 반면, 북한은 나라를 설립하면서부터 전쟁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6월 25일 날 이제 남침을 해갖고 불과 한 열흘 만에 국토가 반 이상 빼앗겨버립니다.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우리 영남만 빼고는 다 빼앗겨버리죠. 우리가 제대로 마지막 방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유엔군이 참전을 안 했더라면은 이 국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차곡차곡 이제 판넬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한 달 한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38선 이남에 지금 이렇게 파랗게 칠해진 부분 외에는 다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곳입니다. 파란 부분, 우리 이제 영남 부분만 남아 있는데, 영남 부분에도 경북에는 북쪽은 이제 뺏겨버렸죠. 이제 방어선이 다부동 방어선이었고, 다부동 방어선에서 이제 더 이상 남침을 못하던 북한군이 이제 우회해갖고, 동쪽으로 우회해갖고 처음 내려온 곳이 우리 영천 신령지역입니다. 영천 신령지역은 아군 6사단이 북한군 8사단을 맞아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냈기 때문에 신령은 거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보면 그 되겠죠. 신령 전투가 유명하죠. 그리고 신령 전투는 유명한데 네. 영천 땅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 신령 외곽지 네. 그 위에 군이나 이런 데에서 전투가 벌어졌던 게 굉장히 치열했는데 그것은 우리 아군 육사단이 제대로 잘 방어를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군 15사단과 12사단이 이제 보현산 뒤쪽으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침략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북한군의 766 부대 영천 보현산을 거점으로 지금 활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대들이 이제 한 통로를 개척을 해갖고 북한군 2개 사단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단은 기계 안강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 수도사단하고 붙게 되고 북한군 최정 예부대였던 15사단이 이제 영천으로 들어와서 이제 국군 이제 8사단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영천 전투는 길지가 않아요. 영천 전투는 한 12일밖에 벌어지지 않았지만은 최후의 보루였다. 만약에 영천 전투가 패퇴했다라면은 우리가 물밀듯이 이제 14에 내려갈 수밖에 없을 지경이었는데 다행스럽게 영천에서 승리를 함으로 해갖고 그다음 뭐 인천 상륙 작전이나 또는 이제 서울 수복도 되고 북한으로 이제 북진의 계기가 된 아주 중요한 전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더 기억을 해야 될 선생님 것은 그러면 신령 전투 다음에 보현산 전투 다음에 영천 지구 전투 이렇게 흘러간 건가요? 우리 키오 방생 연천 지구를 구체적으로 지지고 우리 그래 아주 그건 이제 저기 있으니까 그래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영천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영천을 방어했던 주력 부대가 국군 6사단과 8사단인데 다 강원도에서 창설된 부대들입니다. 강원도에서 창설된 부대들인데 개전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잘 방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대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쪽 서쪽이 다 침탈돼 내려오니까 후퇴를 안 하면은 후미가 공격당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을 맞추기 위해서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영천에 내려온 북한군 15사단은 김일성이 가장 사랑했던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김일성이 명령을 내리기를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 부대가 중간에 우리 지금 영천 신령을 방어했던 6사단 또는 그 다른 1사단 예하부대에 이제 몇 개 연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전투가 이제 충주에 있는 동락리 전투. 동락리 전투는 이제 북한군 15사단이 내려와서 동락초등학교, 저 옛날 국민학교였겠죠. 거기에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 있던 그 여교사한테 그리고 국군이 어디 갔냐 그래요. 국군 다 철수하고 없다. 이러니까 안심하고 자기들이 나태해 있는 상황에 그 여교사가 빠져나와갖고 국군에게 정보를 줘갖고 그래서 거기에 일개 연대가 거의 전멸해버립니다. 전멸해버리고 그 연대가 또 15사단이 내려오다가 이제 우리 경상북도 지역인 상주에 화령장 전투에서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또 일개 연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병력이 많이 손실된 가운데 보충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산으로 진격을 못하고 이제 이 부대가 영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6사단이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고 또 영천 신령 방어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막아냈기 때문에 아주 우리 영천이 버텨낼 수 있었던 그런 사연도 좀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영천 전투 지역을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그 영천지구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천지구, 지금은 영천이라고 하면 영천과 신령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국방부 전사에서는 영천 전투하고 신령 전투를 별개 전투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신령 전투가 먼저 벌어지게 되죠. 신령 전투가 먼저 벌어지게 되는데 다부동에서 더 이상 남하를 못했던 북한군 8사단이 우회해갖고 신령 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 국군 6사단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갖고 거의 영천당에는 뭐 거의 발을 못 붙일 정도로 이렇게 방어를 잘 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군 12사단과 15사단이 우회해갖고 영천으로 또는 안강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 8사단이 제대로 준비가 덜 돼 있었기 때문에 6사단에 있던 19연대를 이제 이 8사단이 붙입니다. 붙여갖고 그 19연대가 처음에 자양 쪽에 전투에부터 참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 국군이 보면 편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독립적인 역할을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분리하면 이 부대가 옮겨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또 물론 우리 8사단에도 10연대는 사단에 없었고 그때는 저기 포항전투에 또 차출돼 가고 이렇게 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영천이 이제 9월 2일 날 전투가 벌어져 갖고 9월 13일까지 우리 시가지가 다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또 다시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 전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계시면서 동천 비행장을 통해 갖고 영천 전투 현장까지 내려오셔 갖고 한번 전투 현장을 보셨던 사진들도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뒤에 있는 이 시설은 영천 시가지를 재현해 놓은. 그렇죠. 이제 중요한 것만 재현을 해놨는데 네. 이쪽 뒤에 있는 게 영천역 건물입니다. 네. 영천역 건물인데 한국전쟁 당시에는 역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만큼 통신시설이 잘 돼 있는 데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자동차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물자를 수송했는 게 아니고 거의 열차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천도 신령역은 이제 우리 국군 6사단 사령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산역은 물자가 최후까지 내려왔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사에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남아있는데 애석하게 영천역은 우리 국군이 사령부로 쓴 게 아니라 며칠은 안 되지만 북한군 15사단이 사령부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그런 이제 건물을 재현해 놓고 안에는 지금 보면은 북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로 영천역을 만들어 뒀고 그리고 영천역에 가면은 급수탑이 있는데 급수탑도 저만큼 파괴는 안 됐지만은 이제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서 현재 근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에 북한군이 계시네요. 네, 북한군. 실제로 영천역이 점령이 됐구나. 시내를 안 돌아봤고. 시내가 점령이 돼갖고 우리 사령부가 공산 그러니까 강 건너로 가서 옮겨갖고 있었죠. 건물이 많이 부서졌네요. 네. 그 시가지는 이게 급수탑 재현해 예, 놓은 거구나. 네. 급수탑 이만큼 파괴되진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하루 잡고만 있어. 네. 지금은 이제 한국전쟁 참전했던 분들이 거의 돌아가시는 단계거든요. 살아계시는 네.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평균 거의 뭐 90세 되시더라고요. 그렇죠. 90, 네. 우리 한국전쟁이 70주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그래 그 당시에 10대라고 해도 지금 90대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것은 훈장인데 저 중에 몇 분은 영천전투에 참전하신 분들이고 네. 또 몇 분은 영천 사람으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인데 처음에는 한 분만 기정을 했었어요. 그분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기억을 하겠지만은 내 자식이 그 기억을 하겠느냐. 그래서 영천에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나도 영천전투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이것을 갖다 놓으면 좀 기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정을 해주셨어요. 네. 전라도군인데. 그래서 기정을 받았다가 처음에 한 사람만 전시를 하다가 전시를 늘어났네요. 하니까 자꾸 내 거도 해서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증품이 있지만은 선별해갖고 영천전투 참전했던지 영천 사람으로서 6.25 전쟁 참전했던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 옛날에 저 훈장을 바로 받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훈장을 준다는 이 쪽지만 받아갖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훈장을 받고 네. 이랬어요. 그래서 쪽지만 가지고 훈장 못 받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국가에서 그 쪽지만 해서 그 확인이 되면은 이제 본인이 요즘 훈장은 옛날에는 직접 만들어 줬지만은 요즘은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곳에 가갖고 돈 주고 만들어야 돼요. 그걸 직접 처음에 받는 훈장은 국가에서 주고. 네. 시간이 좀 그걸 지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재발급 받을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되어 있고 여기가 전시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자장비로 해서 네.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와서 터치 스크린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공간이 영천 전투를 뭐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우리가 반격의 계기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영천전투가 9월 13일 날 끝났으니까 9월 13일 날 끝나고 이틀 뒤에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바로 돼갖고 성공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도 수복이 되고 이제 북진의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 중간에 하루 사이밖에 안 나죠. 13일하고 15일 사이에 9월 14일 날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한다고 적에게 작전이 노출되면은 상륙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 상륙작전을 했던 것은 우리하고 가까운 동네인 영덕에 있는 장사 해수욕장으로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 상륙작전을 했던 부대는 정규군은 거의 없어요. 정규군은 위에 간부들 몇 사람만 있고 전부 학토병에 의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였던 셈이죠. 그래도 그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성동격서라고 해갖고 이제 저쪽에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요란 떨듯이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장사상륙작전이 아주 유효한 작전이었지만은 그때 참 어린 학도병들이 많이 전사를 했습니다. 전쟁의 아픔도 많은 곳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못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 그렇게 누가 요즘처럼 뭐 떠밀어갖고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전부 자발적으로 가서 총 몇 번 쏴보고 전장에 투입이 됐던 그런 어린, 지금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으시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뭐 훨씬 어렸겠죠. 그죠? 그래서 10대 학도병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영천전투가 끝나고 이제 휴전까지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사상륙작전이 벌어진 그 다음날 인천상륙작전이 벌어지는데 인천상륙작전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상륙하기 어렵거든요. 상륙하기 쉬운 것은 군함이 딱 들이대 갖고 바로 뛰어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갯벌 때문에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메가더가 그렇게 감행을 했고 다행히 성공을 했고 또 여기는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불과 우리 영천전투가 벌어진 정도의 날짜에 서울이 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평양도 탈환하고 탈환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래가 저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는 전쟁이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또 뜻하지 않은 복병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을 해갖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중공군은 개입을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일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뭐 할 일 없이 또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퇴를 해갖고 1951년 그 이듬해죠. 그죠? 한국 전쟁이 일어난 이듬해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일사후퇴라는 말은 서울을 두 번째 내준 말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그 날짜를 깊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1월 4일 같으면 눈발이 성성할 때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 이제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반격을 해갖고 휴전선 인근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 우리나라는 죽어도 휴전을 못 한다라고 했는데 미국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은 덕도 없는 전쟁에 오래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미국 주도로 이제 휴전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적극 반대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반대가 먹히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 하게 되죠, 그죠? 그 극단적인 선택은 뭐냐 하면은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겁니다. 그래, 방공포로를 석방하는데 방공포로에 대해서도 우리 영천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영천은 개전 초기에 미군의 포로 소용수가 있다가 그때는 뭐 포로가 거의 없었겠죠. 일부 있다가 대구로 이송했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거제도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거제도에서 포로들이 이제 침공, 방공끼리 서로 싸움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침공포로만 거제도 놔두고 방공포로는 5군데로 분산시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영천입니다. 그래서 영천도 이승만 대통령의 방공포로 석방에 포함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전기를 써놨는데 보니까 제주도 사람인데 포로 소용소에서 석방이 됐을 때 반합 하나 하고 숟가락 하나를 지급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반합하고 숟가락 들고 밥 얻어 먹어가면서 걸어갔고 또는 차 얻어 타고 배 얻어 타고 해서 제주도까지 갔다. 그래, 그 당시는 그렇게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 이제 3년간 전쟁이 끝나고 이제 휴전이 성립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 끝난 건지 아니면 전쟁이 중단된 건지 아직도 잘 구분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일부에서는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전쟁이다, 전쟁이 중지된 상태다라고 하는데, 자 이제 휴전이 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통로에는 이제 우리가 그 전쟁에 관한 어떤 과거 저 빛바랜 사진들이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시품들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방공포로 석방했는 건데, 석방당한 사람은 기분이 좋았겠지만은 미군 측에서는 방공포로 석방을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포로 교환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석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에서는 이렇게 해서 휴전 성립을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상흔들이 쭉 남게 되는데, 그래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6.25 전쟁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보면은 우리 미국 같은 데 보면 부러운 게 뭐냐 하면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게 미국의 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자까지 먹고 사는 형편이 어려워갖고 유해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유해 발굴단을 구성을 해갖고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매년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나가면은 유해 발굴도 우리도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해 발굴에 대한 발굴단 역할이나
또는 유해 발굴단이 발굴했던 유품을 좀 기증을 받아갖고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 마지막 나갈 때는 우리가 평화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세계 각국 언어로 평화라는 말을 그렇게 써나왔습니다. 마무리가 또 의미 있게 되어 있네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누구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권력이 있다고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것도 못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고충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또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미군 집차가 지나가면은 초콜릿 하나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 저 베트남이나 저 어디 여행 가보면은 우리 관광객 버스에 쫓아오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보면은 그 참 우리나라도 저랬는데 하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라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은 그 백성들은 참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흔적들을 보면 많이들 안타깝고, 특히 우리가 저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들 중에 여름밖에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여름 옷 입고 와갖고 겨울에 추위를 어떻게 이겼을까? 추위 나중에는 저 보급품 때문에 긴 옷을 입고 바뀌었죠. 그래 나무 나라 와갖고 나무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치며 긴 옷을 처음 입어봤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희생 정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세계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도 옛날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래 우리가 이제 저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갖고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좀 역할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은, 그 역할은 우리의 본연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제 유해 발굴단, 유해 발굴 감식단의 이제 활동 상황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천에도 상당히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유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보다는 유해 발굴 수량이 줄어들었지만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고, 그래 전사에서 기록하지 못한 그런 정언들이 필요한데, 지금 정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에 들은 얘기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이제 유해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 유해 발굴이 지금 뭐 10년이 안 됐거든요.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실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쪽 앞쪽은 이제 당시에 이제 우리 군사력 비교를 해놨습니다. 국군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 이제 쭉 있는데, 사실 유엔군의 큰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엔군이 참전하기에 가장 큰 역할을 했는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래 에티오피아가 지금 저렇게 비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 세계사에 큰 획을 그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은 해방 전국 이후에 중공군만 개입을 안 했으면은 이 통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중공군이 너무나 밉지만은 지금은 세계사에서 뭐 적이라고 딱 이렇게 대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수교도 하고 또 활발하게 이제 모욕도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참 굉장히 원수가 됐었죠. 이는 이제 전쟁 비교를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래 보면은 그래요. 영천 전투에도 우리 국군 숫자가 북한군 숫자보다 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병력이 많았는데 왜 그래서 고전을 했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 국군에는 상당 부분이 전투 경험이 없는 학도병이나 초임병들이 많았고 북한군들은 이 전투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이제 장비도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열악했는데 영천전투도 그나마 이제 미군의 그 공중 폭격이 좀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력을 모아놨던 곳에 공중에서 폭격을 하면은 손실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손실도 커지고 또 폭격 받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숨어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고 하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 그것을 잘 맞춰낸 우리 국군들의 큰 전술 때문에 우리 영천이 잘 버텨내고 이제 북한군을 몰아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초창기에 필요한 데는 여기 철모에 전부 타는 자국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좀 깨끗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유해가 발굴되면 이제 지금은 뼈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썩지 않는 물건들 이것만 지금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군번을 인식표를 이제 이빨에 딱 끼워 놓으면은 나중에 이빨은 안 썼거든요. 이빨하고 인식표만 남으면은 이 시신이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인식표도 제대로 보급이 덜 됐던 상황이고 해서 지금 유해 발굴을 해갖고 이 신원 확인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은 그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 좀 등록을 해주면은 그것이 한층 좀 수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 우리 영천 거를 좀 전시를 했으면 좋았는데 영천 게 그렇게 뭐 전시할 게 없어갖고 당시에 유해 발굴단에 있는 것 중에 조금 우리가 선별해갖고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가가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유해 발굴이다. 유해 발굴을 해갖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유해 발굴을 해서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좀 할애를 했고 마지막 공간에는 이제 여기 와서 전자 서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데는 우리나라 말로 평화가 있다시피 각 나라 말로 평화라는 말을 이제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말은 뭐 몇 개 나라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밑에 가면은 어느 나라 말이고 우리나라 어떻게 읽는다 하는 것을 밑에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하간에 다 피곤해지고 다 큰 고난을 겪게 돼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가 억지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잘 살게 돼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도 뭐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옛날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바뀌어갖고 생각하는 바들이 다른데 그래 다르더라도 전국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시설도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에 이제 시군이 연합을 해갖고 우리 한국 전쟁을 잊지 않는 시설들을 좀 만들자. 왜냐하면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그러면 한 개 시군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영천시를 비롯해서 포항시, 그 다음에 이제 영덕군, 그 다음에 칠곡군, 그 다음에 상주시 5군데서 예산을 받아갖고 이제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 영천은 시내에는 전투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갖고 전쟁 기억을 하면서 또 전쟁을 짧은 시가전이지만 짧은 전투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잊지 말자는 시설이고 여기는 뒤쪽에 호국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기념관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여기에서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시설을 이제 만들게 됐고 외부가 지금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넓어 갖고 외부에는 이제 기억의 연못이나 또는 유해 발굴 현장을 재현해 놓은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다 유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게 기관이 좀 많이 늦었어요. 한 5년 정도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와갖고 이게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그런 실정인데 현재는 외부에서는 많이 들어옵니다. 전투 메모리얼 파크, 그 다음에 육군제3사관학교 또는 또 우리 영천은 또 임진왜란하고 관련 있는 문화유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 한두 군데를 넣어갖고 호국 투어를 많이 오는 실적이고 제일 많이 올 때는 지금 이제 이달 5월달 하고 다음 달 6월달 호국 부훈의 달 이렇게 뭐 그때는 뭐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오시던데 단체로 오시면 주로 한 100명씩 이렇게 뭐 몰려오시거든요. 하고 저런 어른들의 저런 기억들이 오래오래 잘 남아있고 저런 어른들의 희생을 바탕 삼아 우리가 더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다짐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남기면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프리가트 포토존. 네. 그래, 낙하산 타고 내리는 장면이나 아니면 압록강불을 뜨는 소통이나. 선생님 좋은데 복장이 좋습니다.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네. 소통에 물 뜨는 부대가 우리 영천 신령전투에 참전했던 육사단 장병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해서 이제 놨는데 사실 이렇게 요즘 여기 와서 사진을 한 장 찍어가는 게 제일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트리가트 포토존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 돌빛 동안 세워놨거든. 올라가는데 그리 힘들진 않아. 그래가지고 여기 파괴목에서 고안에서 우리가 저림감 하나 있대. 그 전력으로 좀 올라가는 그래 지금 이번에 동수대가 지금 늦어서 오는 중에는 지금 뭐 기억에 연못에 물이 빠졌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 이제 국기가 개양되는 게 24개거든요. 네. 태극기하고 유엔기, 그 다음에 16개국, 그 다음에 의료지원 6개국 해서 그래 이런 나라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